닥치고 독서TV의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독서 관련해서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마음먹기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맘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과 행동의 간극이 크다는 걸 표현한 문장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좀 더 쉽게 좁힐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줄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서를 숙제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가짐 이야기였거든요. 오늘은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학생 때는 숙제를 안 하면 혼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숙제를 했지만 어른이 돼서 머리가 굵어진 지금은 독서를 숙제라는 생각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강제성과 책임감은 생기겠지만 이상하게도 학생 때처럼 두렵거나 의무감은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나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피치 못할 숙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각자의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커다란 즐거움이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면 매일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갖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결과물은 같을지 몰라도 그 결과 속의 밀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독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내가 왜 독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은 작가의 생각입니다. 정보, 지식, 재미,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책이지만 결국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글이죠. 그리고 글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장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논리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는다는 행동은 작가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의식이고 우리는 독서라는 행동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수용하기도 하고 때론 비판하기도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책을 읽으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 대조하면서 나의 관념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또는 나의 관념을 깨부시라는 말이죠.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책 속에는 작가의 주장만 있지 독자의 생각에 대한 작가의 피드백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합의점을 찾고 소통을 하죠. 하지만 책은 이런 소통이 없습니다. 단지 작가의 생각을 읽고 나 자신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또 타인의 생각을 빌어서 자신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정신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독서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인데 성찰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화를 원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결과가 시각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의심은 고민을 부추기고 고민은 현재의 방법이 잘못되었나라는 생각 속에서 자꾸 새로운 방법을 기웃거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몇 번 기웃거리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편법과 꼼수에 길들여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독서법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독서의 기술은 매일 꾸준하게 책을 읽는 것 뿐입니다.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읽지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여러 독서법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정독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독서 습관이 되었다라고 느낄 때쯤에는 분명 정독을 하고 계실 거고 저는 그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여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책이죠.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자신이 해충으로 변신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신의 생각이 쓰여 있는 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고 이 책을 읽고 요약해 놓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요약해 놓은 블로그 포스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2시간 정도를 들여서 이 책을 읽을 건지 아니면 5분이나 10분 정도를 들여서 요약된 내용을 읽거나 보실 건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줄거리를 외워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줄거리 너머에 작가의 생각을 읽고 나를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입해서 나라면 어땠을까? 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로 독서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책 속의 주인공의 상황과 심경을 통해서 나의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독서의 본질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독서의 목적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를 만든 그의 사상을 접하고 그의 생각의 방향을 느끼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면서 나라면이라는 질문을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스스로의 질문 속에서 나는 점점 그와 닮아가고 싶음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그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나의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런 책을 우리는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독서를 제 삶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빵을 얻겠다는 게 제가 독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독서를 취미의 영역이 아닌 일, 즉 제 업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 밥을 구하고 책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독서하고 매일 책을 고르고 매일 글을 씁니다. 내가 고른 한 권의 책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나와 같은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독서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좋은 책을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고 제가 운영하는 브런치와 블로그를 통해서 서평을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은 자신이 고르는 것이지 남이 골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알찬 자기계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